도나도나 모니돈나 시작하겠습니다. 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4명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사 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조이스 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은선의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윤숙입니다. 조이스가 지금이 메뚜기 한철이라는 그 철이에요. 지금 이제 텍스 신고를 해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데 그런데다가 독감이 걸려서 엄청 고생했어. 그랬어요, 맞아. 2weeks. 2주를. 출근은 했어? 출근 못했지.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출근 못하고 그 다음 주는. 그 목소리도 아직 가라앉아 있고 아직 기침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비슷한 시기에 아팠는데 굉장히 가볍게 지나간 그렇지. 편이고 그런 조이스는 진짜 아프게 이번 알았어. 감기 너무 심해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다 바빠서. 그래서 우리가 수다를 떨면 그냥 우리는 이 기회에 수다를 떨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서요. 아시겠죠? 같이 떨고 계셔 지금 보시면서. 이거를 뭐 우리가 따로 만나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야. 이 자리예요. this is it. 오늘 할 얘기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이제 영어로 CPI라고 줄여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막판에 막 이자 오르고 그게 CPI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저희가 영상에서도 하고 이게 굉장히 이자에 영향을 준다고도 했는데 갑자기 근원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CPI가 뭔가? CPI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나? 예를 들면 아니 소고기는 100불이었던 게 150불이 됐고 그 다음에 콩나물은 10불이었던 게 11불이 됐으면 이게 하나는 10%가 오른 거고 하나는 뭐 몇십 프로가 오른 건데 어떻게 이거를 뭐 4%다 5%다 이렇게 말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비재가 있어. 그걸 다 조사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나님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 만하겠다 해서 조이스를 오늘 패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저 스페셜리스트 아니에요. 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조이스는 공부를 했잖아. 도대체 CPI 뭔가. 공부는 했죠. 그러니까. CPI가 뭐야 도대체? 그 이제 어떤 바스켓을 정하는 거예요, 그죠?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물건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많이 사용되는 것들, 뭐 그게 푸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럼 거기에 이미 리스트는 정해져 있어? 이거 리스트는 하겠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뭐 쌀, 라면, 고기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리고 렌트가 정해져 있고. 렌트 어떤 렌트? 사람들이 렌트하는 비용. 주거. 근데 오너들이 집을 오너하는 거는 그 렌트 비용을 계산해서 넣는 거고. 그렇게 넣어서 이제 쉘터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티지를 해서 이제 weighted average를 내는 거죠. weighted average. 그러니까는 캐러고리들이 다 이거는 뭐 자동차 계열, 그다음에 음식, 그렇지. 그리고 의류 뭐 이런 식으로 다 캐러고리가 정해졌고 거기에 이제 렌트를 하나 집어넣는 게 주거용으로 서비스도 집어넣고 있고 메디컬 서비스도 비용도 있고, 있고 그렇죠. 메디컬 그래서 이제 비용도 있고 평균적으로 다 트랜스포테이션도 있고. 계산을. 근데 해서 그래서 그게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웨이리로 레이스를 했다.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지. 퍼센트를 따로 잡아서 계산을 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는 아니 어떻게 렌트비하고 콩나물 가격을 같이 평균을 낼 수가 있어라고 없지. 생각을 한다면 그게 중요도와 가격에 따라서 퍼센트를 정해놓고 시작한다는 거잖아. 그치? 얼만큼을 차지한다 이렇게. 그래서 총은 100%로 시작을 그럼 하겠네. 그 만들어 놓고. 베이시스 에버리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시스로 사용하는 이어의 밸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 CPI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CPI를 한 달에 한 번 것으로 하는 거 그 전 거와 비교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annually 비교하는 게 그러니까 2023 1월 하고 지금 2024년 1월 해서 뭐 3%가 올랐다고 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12월에서 1월까지는 얼마 올렸어요? 뭐 0.3%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월별 변화, 그치. 연간 변화. 그렇지. 근데 왜 물가 지수가 높은 거하고 이자율이 도대체 관계가 있느냐 이 생각을 했거든. 지금 물가 지수를 2%까지 떨어뜨리면은 이자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물가랑 이자랑 무슨 상관인데 그 이자는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지. 근데 물가 이게 이제 monetary policy가 다른 거지. 통화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돈을 쓰는 게 수축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긴축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내려질 수가 있다는 거고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긴축을 하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은 돈을 빌렸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비싸게 돈을 우리가 빌릴 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덜 쓸까요? 더 쓸까요? 비싸게 낸다면. 그러니까 쓰지. 집을 못 사잖아. 그렇지. 이제 그 얘기야. CPI가 집 사는 거라고는 그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이자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집이나 자동차에 지불하는 이자만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가까우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연준에서 하는 통화 정책의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기준금리를 가지고 모든 지금 variable interest는 다 그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사실 그렇지. 모기지는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높으면 사람들이 그게 돈을 제일 덜 쓴다라고 말을 느껴지는 하니까. 거야. 느껴지는 제일 게. 펜파일. 근데 사실은 뭐 자동차 융자나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이자율 그게 아마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모기지는 좀 있다가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있을 것 같은 게 CD가 이자가 되게 올랐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CD 이자가 뭐 1%도 안 되던 시절이면 에이 뭐 그까짓 걸 뭘 저금을 해 이렇게 생각했다가 막 CD 이자를 지금 5% 이상을 준다고 하면은 소비할 돈을 저축을 좀 해놓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 그러니까 돈이 이제 은행으로 돈이 좀 들어가게. 그렇지 돈이 이렇게 시중에 어서는 돈이 없고 없어지는. 그 금융기관에 들어가는 거지. 돈이.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동안은 우리가 지불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받는 이자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재미를 느껴서 뭐 돈을 좀 넣어놓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해. 이자율하고의 그렇지. 관계 생각하면. 근데 완전히 로컬 뱅크만 생각하면 사실 로컬 뱅크들이 돈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론을 줘서 인트레스를 걷어서 한다고 하면 로컬 뱅크에서 우리가 CD를 했을 때 5%를 준다고 하면 걔네는 더 받아야지. 더 받아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인트레스가 높을 수가 없는 올라가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플럭추에이트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대출 이자보다 항상 저축 이자가 낮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돈을 받아서 주는 건데. 근데 내 생각에 이렇게 인트레스가 우리가 엄청나게 예민하고 그리고 이렇게 관심 많고 맨날 떠들어대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세이빙한 돈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는 거는 크레딧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린 돈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가 사실은. 세이빙한 돈을 계산하면 얼마가 있어 은행에? 그렇지. 없어. 되게 리미트 되지. 빌린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는 거지, 그렇지? 아니죠. 없는 돈인 거지. 크레딧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업이 빌리는 돈 이런 돈들은 굉장히 단위가 크니까 그게 다 크레딧인 거지. 그게 실제 크레딧인 거지. 돈이 돈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은행에 내가 돈을 빌린다 그러면은 트럭을 갖고 오시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숫자를 주는 거잖아. 너는 이만큼의 돈이 있어 이렇게.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 그 실리콘 밸리 뱅크 그 얘기도 했지만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켓을 돌리는 건 돈이 아니고 크레딧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려고 하면 크레딧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막 하는 이유는 당신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지 크레딧이.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자, 레버리지는 뭐예요? 레버리지는 뭐냐면 내가 크레딧이 좋아야 돈을 빌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지. 은행에서 돈 안 주잖아. 그게 레버리지 한다는 거죠. 활용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CPI하고 인터레스트 레이트하고 이걸 관계를 지으려 그러면 어쨌든 소비자 인덱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그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거고 그렇죠. 그것하고 지금 바깥에서 나도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통화 정책을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으니까 돈이 많이 나돌아다니면 이제 그것이 이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게 CPI하고 연결이 될 것 같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CPI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가격이 얼마예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걸 사려고 하면 돈을 그만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내가 더 사려고 CPI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내가 수중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그렇지. 거고. 그러니까 올리면 그걸 낮추게 되고 더불어 이제 인트레스가 같이 적용되는. 어쨌든 지금 이제 예전에 팬데믹 마지막 언저리에는 이제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 너무 많이 쓰고 뭐 그러다 그 돈 다 어디 갔어? 물건들을 막 내 주머니만 사고 물건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하고 얘기하면은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가격만 막 올라가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으로서는 이걸 좀 이렇게 불을 꺼야 되니까 돈을 좀 걷어들여야 되잖아.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인플레이션 하면은 그 물건을 사는 값이 올랐어요. 내 나머지 들어가는 돈이 올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서플라이가 실질적인 달러가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실질적인 달러를 엄청 찍어냈잖아. 그렇지. 막지 프린트 해냈지. 프린트를 엄청 해냈고 그러니까 이게 what was the right amount. 그러니까 코비드에서 물론 그 경제를 이렇게 한다는 격은 있었는데 right amount보다는 훨씬 많이 찍어냈다는 거지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다 뿌려놨어. 그렇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샀는데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스로 또 서플라이 문제가 많았어. 그렇지. 그러면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물건값이 올랐어. 그러면 집값이 다 올랐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썼어. 그래서 투자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사실 그 캐피털이 스탁이나 반드나 이 값이 올라간 거죠. 인플레이션이 된 거지 벌써. 왜냐하면 원래는 안 할 사람들이 그 돈 갖고 했다는 거지. 그리고 원래는 안 한 사람들이 그거 갖고 집을 샀다는 거지. 그러면 내 생각에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 좀 부자 된 것 같아. 내가 그렇지. 두둑한 느낌이 들지. 그렇지. 나 집 사놨는데 사실 내가 지금 이 집 많이 팔고 올랐어. 나가면 갈 데도 없어. Truth is 맞아, 갈 데 맞아, 없어. 그렇지만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 배가 든든해. 나 있잖아. 급하면 이거 팔고 강남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언니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 어깨 뽕이 들어. 그런 거예요. 뽕이 들어갔어. 그럼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인플레이트 된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고 나는 다음 세대한테는 취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돈을 엄청 프린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자 된 것 같은데 사실상은 nothing really has You changed. just have the same house. You just have the same house. You have the same damn things. 근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높은 벽이 돼버려.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second generation한테 우리 대통령도 맨날 얘기하죠. I didn't use tax money. Okay, so what did you use? You printed money? Then what the hell does that mean then? 프린트를 돈을 했더니만 그게 어떻게 됐어? 우리 집값이 올라갔는데 우리 second generation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빚만 잔뜩 만들어갖고 이제 더 이르게. Anyways, 저는 좀 되게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 연준에서 이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자를 올렸다 이러는 게 우리가 어떤 이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여전히 공허하다는 얘기잖아. 여전히 공허하고 더 비싸져 있고. 사실 나는 CPI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that's not what I look at actually. 나는 meaningful한 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들이 나가는 방향이 meaningful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말하자면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 월마트가 달러를 $1 웨이지를 미니멈 웨이지를 내린 게 meaningful한 거예요. What does that mean then? 걔네가 보기에 마켓을 봤을 때 이제 레이버가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Right? I don't really care what they have to say. 뭐냐면 CPA는 뭐냐면 you're looking back. 3개월 지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비교하면 what the hell does that mean really? 내가 과거라는 거지. 과거는 it's already happened. 그거가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 그거가 영향을 분명히 주지만 저는 포커스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I didn't recreate the problem. I didn't get any of that shit money. I'm sorry. 그런데 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나서 또 뭐 인트레스트 올리고 내리고 난리를 친대. 그런데 우리는 그냥 false, 그러니까 뭔가 사실이 아닌 부자가 됐다 이 말이지. 그치. 결론은. 맞아.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보는 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연준이 하는 건 they're gonna do that, right? 그거 지금 3개월 뭐 1월 달에 하고 또 하지 조만간에 미팅하고는 they're gonna look at it. 그리고 they're gonna look at all kinds of data.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준이 사용하는 Department of Labor의 넘버들은 oh God.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거 써보셨죠? 그 서베이 엄청 보내잖아. Yep. Who puts the right information there?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정말 truthfully는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은 그거 쓸 시간도 없고 쓸 때 드드드드드드드드. 일단 뭐 넘버 4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럼 서서서서 3은 좀 미안하잖아. 중간하면 그러니까 4. 이게 5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집이야 그렇다고 해.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30만 불일 때나 지금 뭐 50만 불로 올라서 또 you just have the same house. 근데
일단은 밀크 한 잔을 살라 그러면 원질로를 살라 그러면 옛날에는 뭐 2불 99 냈는데 지금은 6불 내라며.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죠. 내 바잉 파워는 완전히 줄어들었다. 나는 거지가 된 거지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나는 이 정부가 좋은 것 같고 뭔가 일을 잘한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있잖아. 집이 40만 불짜리인데 지금 70만 불이 돼. 그치. 30만 불을 내가 그냥 벌을 내봐. 근데 그 집을 70만 불에 팔아도 또 같은 집으로 70만 불을 가는 못 가. 거지. 그러니까 같은 집인 거지. 엄청 뭐 옛날처럼 내가 좋은 40만 집에 불, 가진 않아. 40만 불짜리 사다 70만 불짜리 집을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똑같은 집을 간다는 거지. 이게 CPI 얘기해서 갑자기 우리가 이제 인건비 쪽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월마트가 임금을 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임금이 엄청 올랐었어. 사실은 지금 UPS가 손해를 보는 이유가 UPS가 25불인가를 올렸지. 그 대신 감원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청 하는 거지. 이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감원을 할 수밖에 그렇게 없어. 돼버린 거지. 왜냐면은 수익이 완전 줄어든 거야. 그때는 손님이 줄어드니까 배달 사고가 나고 배달을 못 해줘서 손님이 줄어드니까 자기네가 인건비를 왕창 올려놨는데 그러고 나니까 수익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수익뿐이 아니라 코로나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 마켓도 나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감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월마트는 이미 결정을 한 거다 이거잖아. 돈을 덜 주기로. 근데 내 컨트롤이 있는 걸 그러니까 이제 찾아봐야죠. 내 컨트롤이 있는 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지.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그 카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내가 그 마켓이 어떻게 갈 거예요? 혹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think about this. 돈을 이렇게 프린트했잖아요. 돈을 이렇게 프린트했는데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제 정부가 government. 그럼 what are you gonna do? 돈이 지금도 없어. 그것도 어떻게? 돈 또 프린트해서 이자 내? 세금을 걷어야죠. 세금을 어떻게 걷어요? 내년에 이번에 일렉션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계속 이렇게 until something really breaks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면 in the meantime 우리 이거는 누구 말 맞다나 뭐 오늘도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야 된다며 내일 지구가 망해도 right? 근데 그거 안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서 내년에 혹은 10년 뒤에 이게 뭔가 브레이크 할 거예요. 그럼 what are you gonna do? Do nothing? 아니면 그냥 사과나무 심어요? 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it gives me joy. 그리고 that's all I can do at this point. 맞아. 그러면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CPI 때 보는 대신에 저는 오히려 earnings call 뭐 이런 걸 들을 것 같아요.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at least it gives you where we are heading.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 식당을 보잖아. 한국 식당 보면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뭔가 가격을 자꾸 자기네가 바꿔. 이거는 비즈니스 오너들이 그 교육받아서가 아니라 하기 they know 쉽지 않은 건데 해야 돼. they know somehow intuitively 이렇게 어저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 마켓을 결국 드라이브 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그래도 some saving grace가 되는 거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럼 비즈니스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비즈니스 오너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대단하다. 뭘 들어서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생존 본능 아닐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그분들은 그런 무슨 섹스센스가 있어요. 서바이브 할 만한. 생존 본능. 근데 그 결론을 딱 마지막에 놓고 보면 결국은 그게 CPI하고 연관이 다 있게 돼버린다니까. CPI가 움직인 거에 따라서 실업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근데 CPI를 보고 움직이게 되면 너무 늦다. 느는 거지.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렇게 그렇지. 과거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CPI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오르고 내렸구나. 그 다음에 실업률도 오르고 내렸구나. 그 인력 시장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근데 나는 이런 그걸 게 과거는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것도 드라이빙 하는 거가 결국은 비즈니스인데 그 CPI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나중에 맞춰 놓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you can look back. 그 hindsight은 항상 2020야. If you look at 무슨 말은 못 하겠어요, 사실. 아니 seriously, you look at all the data. 아까 뭐가 잘못됐다 그러지 않았어 이번에 CPI 계산할 때? 2월 달 거? 2월 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하고 융자 쪽에서 그 CPI 나올 때 쉘터 아까 언니 렌트 나오는 거기 계산을
오운하고 있는 집에 계산하고 렌터하고가 아퍼짓이 돼서 나왔다 잘못됐다고 그게 누가 그거를 이제 그럴 수도 있지. 클레임을 했어요. 근데 코렉션이 됐는지는 모르겠어. 이미 발표된 건 코렉 안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된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조이스가 말한 게요. 이게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하거나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CPI를 내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따라서 이자를 조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Fed. 그래, 근데 페드인데 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사실은 경제학자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지. 이런 이론에 따라서. 왜냐면 FOMC에서 아니죠. 있는 사람 저런 이론에 따라서. 아니지. 경제학자가 모든 스쿨 오브 థాట్이 그런 것처럼 경제학자는 나눠지잖아. 그렇지. 똑같은 나눠져. 생각을 갖지는 근데 않는다는 지금 거지. 여기는 이 파하고 저 파가 그렇지. 있겠지. 지금 매파. 페드는 다른 파가 없어요. 페드파. 매파 비둘기파가 없다고. 없어. 없어. 그냥 하란 대로 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만 이게 없다고. 어. 그러면은 you're going somewhere obviously. 근데 이거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4시 앉아가지고 이거가 반대 얘기. 반대. 식스 센스야, 식스 센스. 만약 우리가 센스. 지금 4시 앉았잖아. 우리가 되게 달라요. 여러분 벌써 다 아시겠지만. 그게 value가 뭐겠어요, 여러분? 다른 보이스가 있어야 나는 발전을 한다는 거지. 한 보이스만 갖고 지지하면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리 똑똑해봐야 쓸데없어.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지.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잘하는 거가 다른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예요?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opposite side가 있어. 보이스가 있어. 그리고 they're welcome to say no. 우리는 100%이야 그냥. 그 사람이 와갖고 뭐 파워하고 블라블라블라. 근데 어쨌든 자 지식적으로 CPI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거죠. 그치, 도대체. 그치.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게 그 상품 및 서비스는 458개를 조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서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숫자가 나왔어. 뭐냐면은 2만 3천 개의 소매 및 서비스 시설로부터 2만 3천 군데에서 8만 개의 가격을 수집을 한대. 그래서 이게 도시에 사는 사람의 93%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낸대. 다 그래서 도시 사람하고 시골이 포함된 거하고 다르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돼서 이 가격을 낸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어떤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엄청난 머리를 쓰는 거잖아. 이게 평균치라는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겠지. 월급 받고 그만큼 하는 거야. 아니,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그 숫자가 물론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드니까 우리가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 무시할 수 없다는 그치,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뭐 CPI가 그러니까는 물가 지수가 막 9%씩 이렇게 되는 거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자를 올려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거지. 아니 안 그래도 장바구니가 이게 줄어들었는데 거기다 이자까지 올리면 나를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가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건데 정책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풀리는 돈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자를 올려놔서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만든다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못 쓰게 만든다의 기준이 생필품이 아니라는 거지. 생필품은 여전히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올리는 거하고 이거하고의 기준을 우리가 굉장히 실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필품은 어쨌든 사야 돼. 이걸 안 사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올려놔서 돈도 못 빌리게 해. 그럼 그 얘기는 아까 이 얘기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들의 간극을 더 벌려놓을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다. 없어. 지금이 크레딧 카드 데트가 레코드 하이거든요. 진짜? 그게 지금 이자가 그렇게 높은데도? 이자가 23%. 돈이 없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은 이 간격을 높인다는 거가 너무나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내가 뭐 자산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폴짝들 노르신 거죠. 왜냐하면 이 돈을 풀었잖아요.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어디 갈지를 결정을 누가 해? 페드하고. 그러니까 정책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런데 페드는 그 멤버가 다 뱅크잖아요. 그렇지. 멤버가 뱅크야. 그러면 페드가 결정해서 돈이 가는 거하고 그거와 맞춰서 정부가 결정하고 돈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야말로 너 3,000불 먹고 떨어져 인셈이지. 그래 많이도 안 줬어. 뭐 1,200불, 600불 이렇게 줬잖아. 진짜 근데 누구한테 준 거야? 여기서 자산이 가진 사람들은 올랐단 말이야. 자산의 가치가. 30만 불 집을 가져온 사람은 60만 불이 됐으니 자산이 올랐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 그 간극이 그렇지.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될 그렇지. 수밖에 없는. 뭐 집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올랐으니까 그렇지. 하나쯤 팔아도 되잖아. 근데 나는 조금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아까 이제 뭐 CPI가 원래 지난 것에 대한 그 숫자잖아요. 수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언니 말은 그거는 맞아. 그 어떤 한쪽이 너무 기울어진 정책을 펴나가는 거고 눈치를 보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CPI를 바라보는 우리 소비자나 일반 그냥 퍼블릭 바이어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그냥 월급쟁이도 있고 그제 여러 다양한 학생도 있고 여러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나는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경제 지표를 충분히 많이 볼 필요는 있어요. 그 뭔가 나아가기 위해서 나도 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러면 3개월 후의 모습, 6개월 후의 모습, 1년 후의 모습, 몇 년 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야 되잖아. 그 당연하지. 오너들도 아까 언니 레스토랑 오너들이 가격을 자꾸 어저스트를 한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도 체감하는 그 어떤 경기가 있다고. 물건을 사는 것 말고도 우리가 프로듀스하는 어떤 프로덕션에 대해서도 체감 경기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지표를 보면서 아, 지금 CPI가 이러니까 이자는 안 떨어질 거고. 그럼 이게 안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안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내고 있는 이자가 있을 거고. 그 이자를 킵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질 건가까지 예측이 되어야 내가 그 다음에 움직일 어떤 방향들이 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CPI라는 거 자체가 가지는 힘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있는데 그걸 무시할 거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아까 언니가 말한 장바구니 물가, 내가 물건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프로덕션에 대한 것도 해야 되는 거야. 내 웨이지, 그 다음에 내가 쓰는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어떻게 할 건가의 어떤 그 그림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지 이제 CPI가 우리가 사람들이 아이디얼한 CPI가 2%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3%를 2.9여야 되는데 3.1이 나왔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 3%이라 그러니까 거의 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CPI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로운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데 로운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그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겠고 그 중요성이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인베스트먼을 하는 입장에서나 혹은 내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too late이라는 거지. 그럼 왜냐면 미리 그거부터 프로젝션이 됐었어야 돼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변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거가 회사들의 움직임을 보는 게 더 빠르다는 뜻이지. CPI가 의미가 없어요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CPI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인트레스트 레이트나 그런 거 차원에서는 그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을 산다거나 비즈니스 이런 거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인베스트먼을 하는 입장과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떠한 그 요 숏텀 혹은 좀 조금 롱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까를 보는 거는 비즈니스를 보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언니가 말하는 건 난 내가 느끼기에는 언니가 말하는 건 월가에 예상치가 있어. 근데 그게 항상 그 CPI 숫자하고 같지는 않거든. 그리고 월가에서 예상하는 어떤 이자율의 변동률이 또 있어. 근데 그게 항상 페드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여러 가지를 소비자 참조해야 입장에서 돼. 봤을 때는 저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모르지만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지. 봐야 되는. 무시할 수- 조회는 언제부터 CPI가 뭔지 알고 관심을 가졌어? 저는 부동산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영향이 영향이 있어요. 있지. 뭐 저야 관심을 가지진 않았지만 이제 뭐 제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그냥 알고 있게 됐죠. 공부를 조이스는 말할 하면서. 것도 없고. 근데 나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CPI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예민해진 게 최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발표를 해. 뭐 한국 뉴스에도 나오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높습니다. 이러는데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진 않고 그냥 물가가 좀 올랐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있었는데 요 코비드 기간에 이자 문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뭐야? 라는 소리를 더 하게 된 것 같은 거야. 누군가가 뭐 왜 이 얘기를 시작했어? 그러면 그건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코비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민해졌어. 그런 걸 따지자면 나는 약간 집값이 엄청 크게 작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누가 살려면 집을 우리가 융자를 내 사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그러면 1997년쯤 아니면 2000년대 초반쯤에 이자가 얼마였지를 봤는데 높더라니까. 높았어요, 훨씬. 훨씬 높았지. 그때 융자할 때 7% 9%를 했더라니까. 1986년도 10%도 넘었지. 8년도에 내가 집을 살 때 8.5%를 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려온 거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그 전에 집을 사신 분들이 12%에 샀다 그러셨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언니 약간 뭐랄까 고성장, 고성장, 고물가, 고이자, 그치? 근데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좀 낮아진 거지 옛날보다. 그러니까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는 건가? 그렇지. 우리 근데 경제가? 그 생각이 근데 되게 들지 않냐? 그거를 보면 그때 8점 몇 %고 10몇 %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정에 한 사람만 일을 해도 됐어. 그래.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거. 그게 어포드가 가능했던 지금은 거야. 두 사람 이상 일을 그게- 해야 먹고 살지. 그렇지. 그때 진짜 생각해 보면 일단 이자율은 높았지만 집값은 이렇게 비싸지 않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대비가 포션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그렇지만, 집값이- 그렇지만 페이 우리가 받는 월급도 그때는 낮았다고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포드가 그렇지. 가능했던 가능했지. 거지. 지금은 그러니까 두 명이 어포더빌리티가 떨어진 거지 옛날보다. 그게 사실 이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게 엄청난 그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말하다시피 불과 20년 전, 20년도 되기 전, 뭐 10몇 년 전에 이자가 8%일 때도 남자 혼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여자는 애를 애 키우고. 키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둘이 일을 하고 그러고도 집을 못 사. 지금 한국에서 왜 이제 뭐 서울에 살려면은 이제 집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지아는 그동안 우리 생각에는 아유 조지아는 뭐 직장 잡기만 하면 집 사지 이랬었는데 이제 못 사는 때로 넘어가고 있어요.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LA는 이미 그 전에 그렇게 됐고 아니 누가 그러는 거야. 딸이 결혼을 하는데 집을 1.7밀리언짜리를 사야 되는데 이제 왜냐면 집을 살려면 뭐 그래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얘기를 했는데 방이 뭐 겨우 3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1.7밀리언짜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좀 나가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뭐 돈을 얼마를 벌어야 뭐 2밀리언짜리를 턱턱 융자할 때 이렇게 이자를 7% 8%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20년 전 얘기를 하면 그때는 그 집값이 그거보다 훨씬 쌌다는 얘기잖아요. 3분의 1도 안 됐지. 지금. 그러니까 조지아도 지금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서 에이 이자가 8%일 때도 뭐 집 사고 잘 살았는데라고 말하면 이게 지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정말 이자가 비쌌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자가 우리한테 엄청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지. 왜냐면 집을 처음 사는 게 아닌데 그전에는 훨씬 더 비쌌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뭐 그 저기 드라마처럼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예민하게 생각하고 이자가 좀 떨어지면 집을 사야지 한다는데 되게 예민해요 지금. 지금 집값이 지금 지금 또 오른대잖아. 지금 그 이자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지금 CPI가 저렇게 딱 되면서 그 순간부터 또 올라가. freezing. 지켜야 된다. 부동산도 freezing 되고 있어.
그게 느껴져. 집값은 오른다며.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멀티 오퍼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 프리징 되고 있는 느낌이 나는 살짝 좀 들어. 그리고 렌트도 지금 마켓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약간 최근에 내가 한 2, 3주 사이에 느껴지는 그 체감이, 쿨링 되고 있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일 건지, 아니면은 이게 4월, 5월까지도 이러면 조금 마켓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프로젝션을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지금 그 얘기를 아니, 하는 거. 이건 진짜 내가 느끼는 거야. 6월 달까지 홀드하면 너무 늦다. 그 전에 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상업용 그것도 그렇지. 쓰나미가 온다고 한 게 지금 올해 후반기서부터 내년, 후내년까지 계속해서 상업용이 상환을 해야 되는 그렇지. 상황인데 그치. 이자 높지, 감정가 안 따라주지 이러면은 그 시장이 큰일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아니 아틀란타 다운타운을 얼마 전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이렇게 굉장히 큰 빌딩 밑에 샌드위치 샵이나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거 다 포리스 붙어 있어. 비어 있어. 그러니까 1층에 있던 커피숍하고 샌드위치 샵이 공실이야. 다운타운 뭐 우리 14, 뉴욕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아, 여기 그러니까 애틀란타가. 지금 애틀란타도 또 14가 10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기 되게 뭐 맛있는 쿠키 파는 집이었는데 그랬는데 없어. 없어. 폴리스야. 1층에 있던 그 조그만 그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했던 샵들이 공실이야. 왜 그럴까? 아틀란타. 예전에는 또 그게 얘기한 거야. 완전히 좋은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그치? 거의 엄청나게 그치. 서로 하려고 거의 그랬지. 개런티된 비즈니스였는데. 아니 심지어 이제 우리보다 조금 일찍 이민 오셨던 분들은 뉴스 스탠드만 해도 먹고 살았지. 먹고 살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없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아틀란타 공실률이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이제 아틀란타 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잡마켓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유입 인구가 뭐 5년에 100만 명이 된다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 아틀란타시를 봤을 때는 현재 뭐 콘도도 굉장히 많이 짓고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짓고 그런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짓는다는 거는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타이밍일 거예요. 조금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버티는 게 나중을 위해서 되게 계산상 맞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놔버리는 게 차라리 더 나은 낫지. 사람이 있거든 분명히. 근데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쓰나미처럼 그렇지. 그럼 결국은 뭐야? 은행에 그렇지. 영향을 파산해버리니까. 미치고 은행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이게 참 이 뭐 CPI 지수나 뭐 이자율이나 이런 것보다 운이에요. 지금 말하잖아. 어떤 사람한테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뭐야? 운이지.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동생하고 통화를 하는데 동생이 되게 절친이 이 친구가 젊은 애가 뭐 하냐면은 싱가포르 회사에 다니는데 이제 미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럽하고는 상관이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싱가포르 회사에 멀지 않은 인수합병하는 회사를 다니는데 그 친구가 주로 유럽 회사들을 많이 사들인대. 유럽의 큰 건물들을. 그래갖고 어느 유럽에 있는 어떤 한 나라의 제일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올라서 놔야 되는 시점인 거지. 한 달을 더 가다가는 얘네들 회사가 문 닫게 생긴 거야. 자본 잠식이야. 그런 진짜. 얘기를 지금 유럽도 초비상이라는 얘기를 한대요. 전 세계가 같은 애. 그럼. 미국이 이러면 다른 나라는 더 한 거야. 그래. 우리는 돈 이래서 가치가 없다고 난리 떠는데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이제 달러를 쓸까요? 우리가 그거 할까요? 그런 거 보면. 맞아. 야, 참. 우리 여기 진짜 뭐 방구석에 앉아갖고 지금 뭐 유럽 갔다 뭐 아르헨티나 갔다가 지금 뭐 중동 갔다 하는데요.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지 저 운을 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관심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자 이러면 그 운이 나한테 왔을 때 그걸 잡지를 못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도 보고 전쟁 상황도 보고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도 관심을 갖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머니 돈나를 열심히 줘.
아 진짜 우리 아니 저희 머니돈나 보고 지식이 늘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많이 배웠다. 그리고 어떤 분은 미국에 들어가려고 본다. 이제 그 아마 이민 그게 수속이 다 끝나가서 이제 올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려고 본다. 그리고 거기 송탄이지 평택에 사시는 분 그분은 곧 알라바마로 오시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본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한도에서 모든 걸,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오늘 CPI 얘기 여러분 같이 열내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